사형은 생명형으로 범죄자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 것입니다. 이 방식들은 현대로 오면서 수정되거나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누군가가 사형당하는 현장을 보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다 함의 예시로서 모든 사람이 이를 목격할 수 있게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자들을 고문하거나 처형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모든 나라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신박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고 그 처형 방식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명예롭지 않은 것이었고 그들의 사체는 굴욕적으로 내걸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링치, 슬로우 슬라이스. 링치는 중국에서 행해진 잔인한 방식인데요. 범죄자들의 살점을 무수히 포를 떠 도려내어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만드는 것이었죠. 집행인들은 범죄자를 죽이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많이 도려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0세기부터 시작된 링치는 1905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명나라 때의 기록에는 대개는 이 형이 시작되고 15분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3,000개의 살점을 도려낼 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론 그 과정에서 쇼크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편을 먹기까지 했는데 이는 정신을 잃지 않고 의식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Sawing. 유럽의 중세시대에 마법, 간통, 살인, 신성 모독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처해졌던 형벌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로로 반을, 중국에서는 다리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톱질을 했다고 합니다. 가로보다는 수직으로 가랑이에서부터 톱질을 해나가는 것이 피를 머리 쪽으로 가게 하여 범죄자의 의식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어 더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체코의 종교 역사 문헌에 따르면 손과 발을 톱으로 잘라낸 뒤 횃불로 지지는 고통을 먼저 겪은 뒤 반으로 톱질을 당했고 고대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는 이 극형이 처해지는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식사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ecution by Elephant. 붕갈라오라고 알려진 이 형벌은 아시아와 인도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코끼리에 의한 처형은 중세 이래 사형의 형태로 인도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적군이나 절도, 세금 회피, 반역을 일으킨 자에게 행해졌습니다. 코끼리는 범죄인을 고문하거나 죽이도록 훈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용되었다고 하네요. 죄인의 머리를 밟아 죽이기 전에 팔다리를 먼저 으스러뜨리도록 하거나 상하에 칼을 달아 죄인을 베도록 훈련받기도 했습니다. Hanging, drawing and quartering. 영국법에 따르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입니다. 여자들은 장작에서 화형을 당했고요. 1870년까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허들이나 썰매 같은 것에 묶인 뒤 말이 그것을 끌게 하는 것인데요. 죄인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중에 약간 띄워진 상태에서 줄로 메어지는데 결국 죄인은 사지가 찢어지고 내장이 흘러나와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체에서 목은 다시 별도로 참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체는 빠르게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살짝 데쳐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을 입구에 걸린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다리 제일 위에 목을 묶어 매단 뒤 복부를 칼로 벌려서 장기가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려오도록 했고 성기를 찢고 훼손하여 다리 사이에 벌려놓는 등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운 나쁘게 살아있게 되면 자신의 장기가 자기 눈앞에서 태워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른 사체는 내 등본으로 절단된 뒤 눈에 잘 띄는 여러 곳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머리는 종종 뾰족한 막대에 꽂거나 못으로 박아 벽에 걸었다고 합니다. 스카피즘. BC 500년경 고대 페르시아에서 행해졌던 고문의 한 방식인 스카피즘은 살인이나 반역과 같은 중죄를 저지른 자에게 행해졌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구멍이 뚫린 좁은 나무배에 손과 발을 양쪽으로 벌려 묶습니다. 그 후 배가 꽉 찰 때까지 강제로 꿀과 우유를 잔뜩 먹여 토하거나 배설하게 만듭니다. 배설과 토사물을 주변에 두고 피부에도 잔뜩 우유와 꿀을 발라놓습니다. 이 형벌은 햇빛이 노출된 늪에서 시행되는데
꿀과 우유로 인해 수천 마리의 쥐를 포함한 각종 말벌, 개미들이 달려들어 이 사람의 몸을 물어뜯고 그 상처 그리고 코, 눈, 귀 안에 알을 낳아 부화하게 만드는데 곧 입안은 각종 유충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보트의 아랫부분 또한 오물이 가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상처로의 감염이 시작되고 복부, 장기 안쪽까지 타고 들어와 알이 부화하게 됩니다. 이 잔인한 형벌로 사망에 이르는 데는 대략 1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Boiling to death. 범죄자를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끓는 기름이나 물 혹은 와인이나 나베에 발끝 먼저 잠기게 하여 끓여 죽이는 방식입니다. 피부의 바깥부터 끔찍한 화상이 시작되어 내부 장기까지 있게 만들고 지방 조직이 완전히 분해됨으로써 몸 전체가 분해되어 끓는 액체 아래로 사라져버립니다. 네로 황제는 수천 명의 크리스트교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죽였다고 하는데요. 중세시대로 오면서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에서는 돈을 위조한 자에게 내려지는 벌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헨리 18세는 도구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이 형벌을 시행했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이 형벌은 2002년까지 시행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카리모브가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을 이런 방식으로 처형했다고 합니다. The Blood Eagle. 고대 노르웨이의 전사들이 만들어낸 블러드 이글은 범죄자들의 등이 칼로 베어진 후 척추를 드러나게 만든 뒤 늑골을 부러뜨려 강제로 바깥 방향으로 뒤집는 방식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마치 날개를 쫙 펴고 피를 흘리는 독수리와 같다 하여 블러드 이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끔찍한 형벌의 끝은 폐를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고 여기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며 결국 질식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폐가 떨어지기 전에 물론 사망에 이른다고 하고요. Impalement. 뾰족하고 긴 막대에 기름을 바른 뒤 땅에서부터 수직으로 고정시켜 이 위에 범죄자의 항문이나 생식기를 꽂아 서서히 몸속으로 관통하게 하여 죽이는 형벌입니다. 몸무게가 가해지면서 아주 서서히 점점 그 막대가 내장을 찌르고 결국 상반신까지 관통하게 되는데 이 막대의 끝은 어깨나 목구멍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수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이 형벌을 사용했던 최초의 기록으로는 기원전 1772년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남편을 죽인 여자에게 이렇게 처형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20세기에 들어서도 시행된 바가 있는데 오스만 정부가 1915년에서 23년 아르메니안 인종학살 때 이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Red Torture. 굶긴 쥐가 담긴 통이나 철제우리를 범죄자의 상반신 위에 두고 그 통에 열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그 열기 놀라날 때는 쥐는 범죄자의 복부를 발톱으로 핥히면서 뜯게 되는데 결국 피부와 살 속 내부 장기까지 탈출구를 찾아 파고 들어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쥐가 장기 안에서 온몸을 뒤틀게 되고 범죄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주로 행해졌고 최근 1973년에서 1990년까지 칠레 독재 시절 동안에 시행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1970에서 80년대 초기에 아르헨티나의 정부기구 개편 시기 동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에 쥐, 때때로는 거미를 항문을 통해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플레이. 이 형벌은 기원전 911년 아시리안 제국과 반역자를 처형했던 중세 유럽, 인신제사를 드렸던 멕시코의 아즈텍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최대한 범죄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피부를 벗겨내는 것인데요. 아시리안 제국에서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절개하면서 피부를 벗겼고 중세에는 발이나 다리부터 절개했다고 합니다. 중국 황제들은 범죄인의 얼굴에서부터 벗겨내라고 명령했다고 하네요. 다량의 출혈과 쇼크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전문적인 집행인을 만나 피부가 전부 벗겨진 채 감염된 상태로 수일간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는 운 나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널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계 여러 문화와 역사, 사회현상 등의 이면을 살펴 조금이나마 깊이 있는 이해를 함께 도모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원하는 콘텐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한층 더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